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7번째. 이번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첫 여행을 떠나기 전날 엄청 설레이고 잠도 막 안 오고 그런 거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엄청 설레고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계곡이었습니다. 고등학생 4명으로 구성된 저랑 안군과 김군과 정군, 이렇게 4명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목적했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계곡에 도착한 우리는 바글바글한 인파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좀 늦게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칠 만한 장소도 없었고 깨악깨악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상 정한 목적지가 이 모양이어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가져온 텐트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텐트 칠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어쩔까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곳을 가자니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 사람이 여기 남아서 짐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위바위보가 시작됐고 제가 졌습니다. 전 혼자서 외롭게 이곳을 지켜야만 했죠. 그렇게 절 이긴 제 친구놈들은 근처에 다른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 절 버려두고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짐을 지키고 있자니 이미 계곡에 자리를 잡고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짐을 지키고 있게 된 지 한 2시간 지날 때쯤 김군과 정군이 돌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여기서 상류로 조금만 올라가면 자리 좋은 데 있어. 주위에 텐트도 별로 없어서 자리로 하기 딱이야. 정말 괜찮은 자리를 찾았는지 김군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그것이 비쳐 보였습니다. 자리를 찾아낸 김군과 정군은 따로 자리를 찾아 나선 안군에게 전화를 해서 되돌아오라고 말을 하곤 제가 지키고 있던 짐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군도 도착했고 우리는 김군과 정군이 찾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분을 걸어 김군과 정군이 찾은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텐트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애들도 없고 우리가 놀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얼굴에 한밭꽃을 피우면서 텐트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미간을 찡그리고 뭔가 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위를 쭉 둘러보더라고요. 야, 여기밖에 자리 없어? 안군의 시야에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포착이 되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자리를 찾아 움직이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와중에 안군의 말에 일일이 반응할 수 없어서 우린 뭔가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안군의 말이 딱 뭐가 보인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라는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김군, 정군은 그런 것만 안 보이면 괜찮다고 우겨서 겨우겨우 안군을 설득했고 그렇게 우린 그 상류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놀았죠. 저녁도 직접 해먹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밤이 되자 우린 각자의 가방에서 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며 맥주 등등이 각자의 가방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바로 술자리로 이어졌죠. 그날 4명의 가방에서 나온 술의 총합이 대략 소주 15병에 맥주 9병인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위에 텐트도 몇 개 없겠다. 정말 신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재밌게 놀았고 이런 술자리를 가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완전 신난 거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던 중 김군이 자긴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정군도 못 마시겠다고 해서 저와 안군만이 남았습니다. 김군과 정군은 텐트에서 잔다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저와 안군은 그래도 챙겨온 술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안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군에게 아까 왜 그런 거야? 라고 묻자 제 무릎에 안군은 잠깐 골똘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내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고 그냥 이리와 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몸 안에서 알코올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밌게 놀려고 온 곳에서 환청이라니. 근데 안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나쁜 귀신이었으면 아까 우리가 놀 때 해코지 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더 마신 저와 안구는 늦은 새벽에 텐트로 되돌아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옥 같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놈의 숙취가 뭔지. 정말 술 마신 다음 날은 귀신보다 숙취가 더 무섭네요. 아침이 돼서 숙취에 고생한 우리는 가까스로 속을 달래고 또 놀았습니다. 더불어서 김군과 정군의 빛나는 외모와 뻐꾸기로 다른 텐트의 여대생 누나들을 섭외해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대생 누나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김군이 부스스 일어나는 겁니다. 김군 바로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저는 그걸 느끼고 깨고 말았죠. 제가 어디 가냐고 했더니 볼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한번 깨서 그런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뭔가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피가 있는 무엇인가가 말이죠.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우리는 술 한 잔 걸친 상태라 이놈이 볼일을 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빠지기라도 했나 싶어서 황급하게 애들을 깨워서 김군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자다가 깬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투덜거렸는데 대충 상황을 얘기해주자 애들도 깜짝 놀라서 김군을 찾으러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군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놀라서 벙쪄 있는데 우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안군이었습니다. 안군은 급하게 계곡 쪽으로 가서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군이 계곡으로 뛰어들어서 김군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물 높이가 안군의 가슴께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안군의 키가 175 정도였으니까 수심은 한 130에서 140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였다는 거죠. 그렇게 김군을 물 밖으로 끌고 나온 안군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군의 따귀를 여러 차례 후려쳤습니다. 잠시 뒤에 정신을 차린 김군을 보고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데 김군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위를 황급하게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누나는? 우리랑 밤에 같이 놀던 누나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김군의 모습에 우린 어이가 없어서 신명나게 김군을 두들겨 팼습니다. 물에 빠진 김군을 구해냈더니 에이 누나를 내놓으라니. 잠시 후 진정이 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김군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까딱하면 친구 하나를 잃을 뻔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군이 누나들 텐트에 가서 A 누나 포함해서 전원이 다 있는 걸 확인하고 오자 김군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자신이 왜 물에 빠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밤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김군은 텐트에서 나와 볼일을 보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던 도중 무심결에 계곡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김군이 빠졌던 위치에 사람팔 하나가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물에 빠졌나 하고 사람을 부르러 가려고 하는데 그 팔이 있던 곳에서 A 누나가 나오더래요. 허우적거리면서 말이죠. 물에 빠진 것 같은 모습에 김군은 앞뒤 안 가리고 계곡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들은 우리는 그러다가 너도 죽으면 어쩌려 했냐,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며 막 다그쳤습니다. 그때 김군의 말은 자기도 머릿속으로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제멋대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어 왔더니 이상하더래요. 물이 자신의 가슴팍 정도뿐이 안 오는데 A 누나는 깊은 수심에 빠진 것처럼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김군은 그대로 몸을 돌려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발목을 붙잡고 뒤로 확 잡아당기더랍니다. 진짜 사람의 악력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양 발목을 꽉 잡힌 김군은 그 얕은 수심에 빠져서 허우적댄 거죠. 그렇게 한참을 허우적대던 중에 우리들이 발견해서 살아나게 된 거고요. 김군이 설명이 끝나고 안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혼자 나오길 기다렸던 건가? 그때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안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나랑 한 명만 같이 가자가 아니었을까요?